한의학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을 오장육부의 불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우리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그러한 뇌의 기능, 사고나 감정, 기억 같은 부분도 오장육부에 배속을 시켜놓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불균형이 이제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신경정신과 질환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비양어증과 감기 울별증입니다. 이러한 이제 간장과 신장, 비장의 불균형을 많이 중시하는데요. 일단은 감기 울별증이란 이름은 어렵지만요, 아주 말은 쉽습니다. 한의학이 역시 그 민중에 친화된 의학이기 때문에 일단 간에서는 우리 기운을 소통시켜드리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러한 기관으로 한의학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의 기운이 울결, 소통하지 못하고 막혀있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과 비장이 둘 다 허한 경우, 신비양어증의 경우에는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경우 이 심장과 비장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한 경우 이제 우리가 우울증에 또 빠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한의학에서는 원인으로, 우울증의 원인으로, 어떤 신경정신과 질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장육부에 우리가 이제 의식, 감정, 기억을 분배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간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배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충동성, 어떤 경향성이 배속이 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쁨을 배속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의식과 지각 역시 우리 심장에서 담당하는 그러한 그 기능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비장 역시 현대의학에서 비장하면은 가장 이제 장기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장기인데요. 비장 역시 한의학에서는 어떤 소화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비장에서 하는 이제 역할은 이제 기운을 이제 올려주면서 단기 기억에, 기억력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고, 인간의 사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장과 간장과 비장의 불균형은 우리 우울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하시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슬프거나 눈물이 나거나 죽고 싶거나 이러한 우울증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것은 이제 매스컴에서 소개된 우울증이고요. 이러한 우울증은 그러한 증상 외에도 기운이 없고 재밌는 게 없고요. 예전에 흥미가 있었던 일이 흥미가 없게 되고, 그리고 잠을 잘못 주무신다거나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반대로 식욕이 오를 수도 있고요. 잠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나 집중력,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 이러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이제 우울증입니다. 역시 한의학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또 하나로 단독으로 독립돼 가지고 질환명을 만들 정도로 이러한 우울증의 증상에 대한 그러한 이제 고찰이 되게 많이 됩니다. 치료 역시 아까 말씀드린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러한 이제 상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지, 그리고 우울증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들도 모르는 그러한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고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침치료가 있게 됩니다. 이제 침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주 많은 연구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침치료가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울증에 효과가 좋은 이제 침치료는 일단 기운을 소통시켜드리는 혈자리입니다. 여기 엄지와 검지 뼈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합곡처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꽉꽉 누르신다거나 이제 침을 넣게 되면은 기운이 소통 잘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우울증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은 내관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그 최고의 사랑에도 나왔던 그런 혈자리인데요. 여기 손목에서 세 손가락 아래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음을 안정시켜드리는 그러한 효과도 있고요. 또 그 임산부들의 부역이나 구토에도 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혈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서 한약 치료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우울증 역시 이제 오장육부의 조절을 통해서 오장육부를 조절하는 한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향부자라는 약재인데요. 이 향부자는 이제 기운을 소통시키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또 쓰는 약재가 용안육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 용안육이라는 약재는 혀를 보호하면서 마음을 심신을 안정시켜드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오라는 약재도 있는데요. 이 시오라는 약재는 기운을 따뜻한 기운을 위로 올려주어서 기운을 잘 나게 하는 그러한 약재고요. 이러한 약재들의 이제 조합이 처방이 되겠죠. 처방들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귀비탕이라는 처방이 있게 됩니다. 이제 혀를 보호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담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요. 이 처방은 이제 우울증 중에서도 초조하신 분들, 불안이 같이 끼어 있는 우울증에 가슴이 뛰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성 우울증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처방입니다. 우울증 있으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단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이러한 단 음식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1시간 후에는요 기분을 이전 기분보다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많이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드시는 걸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폭식증이 생기게 되십니다. 이러한 폭식증은 우울증이 끝나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또 특히 여성분들의 몸매를 해치는 아주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먹는 걸로 푸시는 행위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셔서 우리 요새 또 많이 한방차 많이 드시죠? 이러한 이제 드시는 거를 한방차로 대체를 하시면은 훨씬 더 몸에도 좋고 우울증에도 좋은 그러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추차고요. 대추차는 일단은 비위를 보강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게 되고 특히 불면증을 동반하는 경우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귤차가 있습니다. 요건 귤의 껍질을 이용해서 만든 이제 차인데요.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차고 비타민C도 많아서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고 실제로 그 귤의 껍질만을 이용한 그런 한약 처방도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연자육차가 있습니다. 연자육은 이제 심장과 신장, 비장, 위장을 골고루 다 보호를 하게 되면서 우리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우울증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2배 이상 많이 걸리시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주의하셔야 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 가장 또 주의하셔야 되시냐면은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가 급격한 경우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산후 우울증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갱년기 우울증이 있게 되겠죠. 그러한 산후와 갱년기 때는 특히 더 기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심하신 경우에는 저희 전문의들의 의뢰를 받으셔야 되시고요. 이 두 가지 갱년기와 산후 우울증의 특징은 좀 격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또 자살 위험도 많고 격정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셔서 훨씬 더 주의를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남성분들이라고 우울증에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남성분들은 일단은 직장 스트레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실 이제 확률도 많이 있고요. 되고 특히 남성분들은 우울한 기분이라든가 슬픈 감정 이런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셔가지고 술이라든가 뭐 담배 아니면 뭐 진짜 극단적인 경우 뭐 마약이라든가요 도박 뭐 사기성 행위 이런 거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특히 그러셔서 만약에 내가 그러한 행위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혹시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